박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55살 간병인 일을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서류는 처음 봤어요. 중환자실 침대 밑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파일. 거기엔 검사 결과지와 의사의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환자 혈액에서 검출된 미상의 독성 물질, 교통사고와 무관한 뇌손상 패턴, 추가 조사 필요. 영자는 숨이 막혔어요. 5년 동안 자신이 돌보던 환자, 제약회사 여사장 한지혜 씨. 그녀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고 모두들 말했죠. 하지만 이 서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독을 탔던 겁니다. 영자는 파일을 다시 침대 밑에 밀어 넣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걸 본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게 다행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어요. 아, 간병인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들어온 사람은 환자의 남편 강민호였습니다. 45살 환자의 회사 부사장이었죠. 네, 부사장님. 오셨어요? 영자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냈어요. 강민호는 아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은 없고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죠. 아직도 이 모양이네. 5년이나 됐는데. 강민호가 혀를 찼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남자가 혹시... 부사장님, 먼저 가보셔도 됩니다.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래요? 그럼 부탁합니다. 강민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저 사람이 했을까? 아내를 독살하려고? 영자는 환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는 손이었죠. 사장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영자는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맴돌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있나? 5년 전 일인데 지금 와서 뭘 밝혀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빨랐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간호사실로 향했죠. 간호사님, 혹시 5년 전 한지의 환자분 입원 당시 기록 볼 수 있을까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의료진만 볼 수 있어요. 왜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영자는 황급히 물러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강민호의 여동생 강은주였습니다. 환자의 시누이였죠. 오, 영자 씨. 일찍 오셨네요.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일찍 와서 환자분 씻겨드리려고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참, 우리 조카 민준이 잘 지내고 있죠? 은주가 물었어요. 민준이 환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올해 12살 어머니가 쓰러진 후 은주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간혹 병원에 올 때면 말동무가 되어주곤 해서 친했어요. 네, 잘 지내는 것 같던데요. 영자는 사실 민준이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아이를 거의 데리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럼 됐네요. 은주는 그 말만 남기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영자는 복도에 서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주가 환자의 링거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주가 작은 병을 꺼내 링거에 무언가를 섞고 있었어요.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뭐지? 은주가 병실을 나왔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청소도구함으로 몸을 숨겼어요. 은주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영자는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링거를 확인했어요.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이게 정말 치료제일까?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링거줄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링거 상태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간호사가 왔습니다. 링거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한데요? 이 약은 처방에 없는 건데. 간호사가 링거백을 들고 나갔습니다. 영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다행이었습니다. 1시간 후 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영자 씨, 큰일 날 뻔했어요. 저 링거에 독성 물질이 들어 있었대요. 누가 섞은 건지.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독성 물질. 5년 전 그 서류에 나온 바로 그 단어였어요. 은주가 계속 독을 타고 있었구나.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환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를요. 계속 독이 투입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한 짓인지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요. CCTV를 확인해 봐야죠. 하지만 보호자가 한 거면. 간호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자는 알았어요. 병원이 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저녁 영자는 은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이가 걱정됐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은주가 나왔습니다. 영자 씨?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좀 보려고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요. 영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민준이가 공부하고 있어서요. 은주가 문을 가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파요. 그만해 주세요. 영자는 본능적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은주가 비틀거렸어요.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 광경에 영자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민준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시퍼런 멍이 가득했고 뺨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준아. 영자가 달려갔습니다. 12살 아이가 영자를 올려다봤어요.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이모.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은주가 소리쳤어요. 영자는 민준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몸이 깡마른 게 손에 느껴졌어요. 민준아, 이모랑 가자.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지금 유괴하려는 거야? 은주가 가로막았어요. 유괴가 아니라 구조예요. 당신들이 이 아이한테 한 짓 다 알아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사장님을 독살하려 한 것. 그리고 지금도 계속 독을 타고 있는 것. 다 알아요. 영자가 소리쳤어요.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증거 있어? 은주가 비웃었어요. 누가 믿겠어? 간병인 주제에. 영자는 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은주가 링거에 약을 섞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이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끝났어. 영자가 민준이를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기다려. 그 애는 우리 조카야.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고모, 고모가 조카를 때리고 굶기나요? 영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민준이가 영자의 옷을 꼭 잡았어요. 이모, 정말 괜찮아요? 고모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괜찮아. 이모가 지켜줄게. 영자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민준이를 데리고 시외버스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전라도 무안, 영자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준이가 잠들었어요. 영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 아이를 지켜야 해. 그리고 사장님을 깨워야 해.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습니다. 영자와 민준이는 새로운 삶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무안에 도착한 건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영자의 집은 마을 끝자락,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비어있던 낡은 기와집이었어요. 민준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녹슬은 철문이 삐끄덕 소리를 내고 잡초가 무성한 마당이 있는 집을 들어서며 영자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대충 집을 치우자마자 마을로 달려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일한 경력으로 바로 취업이 되었어요. 급여는 서울의 절반도 안 됐지만 민준이를 키우기엔 충분했어요. 밤이 되면 민준이는 악몽을 꿨습니다. 고모가 때리는 꿈, 엄마가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는 꿈,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이모.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는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민준아. 이모가 여기 있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몸에 있던 멍은 사라졌고 살이 붓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과학책을 펼쳤습니다. 이모, 이거 봐요. 선생님이 빌려주셨어요. 재미있어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가 웃고 있었거든요. 이모 전 약학을 배우고 싶어요. 전에 이모가 고모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 몸에 독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독을 이기는 약을 연구하고 싶어요. 영자는 어린아이에게서 나온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공부해야 해. 약에 대해서. 영자가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를 깨울 수 있는 건 엄마 몸에 들어간 그 독을 없앨 수 있는 해독제를 만들면 돼.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공부하면 할 수 있어. 민준이가 커서 약사나 과학자가 되면 가능해. 그날부터 민준이가 달라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화학책, 생물책, 의학책을 닥치는 대로 빌렸죠. 이모, 이게 뭔 뜻이에요? 민준이가 물으면 영자도 함께 인터넷을 찾아보며 같이 공부했습니다. 2년이 지나 14살이 된 민준이는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이모, 저 서울 가고 싶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서울에 좋은 과학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영자는 고민했어요. 서울은 위험했지만 민준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가자. 민준이는 서울과학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전국에서 300명만 뽑는 학교였어요. 영자도 예전 병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간병인 일을 시작했어요. 이모, 오늘 실험실에서 신경독소에 대해 배웠어요. 주말마다 영자의 원룸에 온 민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쓴 독도 이런 종류일 것 같아요. 3년이 흘렀습니다. 18살이 된 민준이는 키가 178cm로 훌쩍 컸고 서울대 약학대학의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이모, 해냈어요. 민준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깨우는 약을 꼭 만들 거예요. 대학에 들어간 민준이는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실험실에서 연구했습니다. 민준 씨, 이 논문 정말 대단한데요? 지도교수가 놀랐어요. 민준이는 신경독소와 해독제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식물인간을 깨울 수 있는 약물이었죠. 교수님, 오래된 독성 물질로 인한 뇌 손상도 회복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임상 사례가 거의 없죠. 그럼 제가 첫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4년이 지나 22살의 대학을 졸업한 민준이는 대학원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해독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모, 거의 다 왔어요.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해독제요. 동물 실험에서 성공했어요.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입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도망친 지 딱 10년이었어요. 민준이는 밤마다 실험실에 남아 철저히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해독제가 완성됐어요. 이모, 됐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가 옛 동료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영자야, 한지의 환자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대. 가족들이 이제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고려한다던데. 민준아, 서둘러야 해. 엄마 상태가 안 좋대. 알았어요. 오늘 밤에 가요. 그날 밤 민준이와 영자는 10년 만에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비상계단을 올라갔어요. 영자가 옛날 일했던 곳이라 지리를 잘 알았죠. 간호사가 순회 끝나면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 영자가 속삭였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자 민준이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는 엄마의 차갑고 축축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야. 민준이야. 이제 깨워줄게. 영자가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만든 해독제가 들어있었어요. 민준아, 잘 되겠지? 네. 10년을 이 순간을 위해 공부했어요.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들고 엄마의 링거줄에 조심스럽게 주입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엄마의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효과가 나타나려면 24시간 정도 걸려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병실을 나왔어요. 다음 날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의 환자 상태 어떤가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환자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영자는 전화를 끊고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됐어. 엄마가 움직이셨대. 민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모, 정말이요? 그래, 정말이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환자가 눈을 떴어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의식을 회복했어요. 의사들이 다 놀랐어요.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 엄마가 깨어났어요. 그래, 민준아. 내가 해냈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엄마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강민호와 은주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깨어나다니. 강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기적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들이 15년 동안 독을 탔는데 깨어났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의미였죠. 며칠 후 한지혜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그녀가 첫마디로 물었어요. 아, 민준이는. 강민호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23살이 된 민준이가 들어섰어요. 뒤에는 영자도 함께였죠. 엄마. 민준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한지혜는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아. 내 아들. 엄마, 저예요. 다 기억나세요? 그래. 다 기억나.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한지혜가 강민호와 은주를 가리키며 떨었습니다. 강민호와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강민호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독을 탔죠. 15년 전 그날 당신들이 제 차에 독을 탔어요. 한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은주가 비웃었어요. 민준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엄마 몸에서 추출한 독성 물질 샘플이요. 그리고 10년 전 이모가 촬영한 영상도 있어요. 고모가 링거에 약을 섞는 장면이요.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깨운 해독제도 제가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공부해서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2살 때 고모 집에서 맞으면서 다짐했어요. 꼭 커서 엄마를 깨우고 복수하겠다고요. 강민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씨, 강은주 씨, 살인 미수와 살인 음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민준이가 1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됐어요. 엄마의 몸에서 추출한 독성 물질, 은주가 링거에 약을 섞는 영상, 그리고 강민호가 트럭 기사에게 돈을 준 계좌 내역까지. 피고인들은 15년 전 한지혜 씨의 녹차에 신경독을 주입해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환자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독을 투여했습니다. 강민호와 은주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피고인 강민호에게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은주에게 살인미수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민준이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엄마와 영자를 돌아봤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끝났어요, 엄마. 민준이가 속삭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한지혜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15년 동안 강민호가 운영하던 제약회사는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한지혜가 직원들 앞에서 말했어요. 제가 15년을 잃었지만 제 아들이 저를 깨워줬어요. 이제 우리 회사도 다시 깨어날 겁니다. 민준이는 엄마를 도왔습니다.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으로 신약 개발팀을 이끌었어요. 민준아, 내가 만든 해독제를 상품화하면 어떨까? 한지혜가 제안했습니다. 엄마를 위해 만든 건데요. 민준이가 놀랐어요. 그래. 하지만 엄마처럼 깨어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 내 약으로 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 민준이가 개발한 신경독 해독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어요. 수많은 식물인간 환자들에게 희망이 됐죠. 민준 박사님, 덕분에 제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한 환자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럴 때마다 엄마와 영자 이모를 떠올렸어요. 자신도 누군가의 희망이 된 거였죠. 어느 봄날 민준이는 영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모, 드릴 게 있어요. 민준이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뭔데? 영자가 봉투를 열자 집 등기부등본과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모, 이제 간병인 일 그만하세요. 제가 이모를 모실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너무 과분해.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모가 저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 전 그날 이모가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민준이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엄마를 깨워준 것도, 제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모 덕분이에요. 석 달 후, 한지혜는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박영자 제약. 이모님이 없었으면 저도 민준이도 없었어요. 이모님이 진짜 이 회사의 주인이에요. 한지혜가 제막식에서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전 그냥. 이모 받으세요. 민준이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지혜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모, 정말 고마워요. 한지혜가 영자에게 말했어요. 제가 식물인간일 때도 5년 동안 돌봐주시고 제 아들까지 구해주시고. 사장님, 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영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한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5년을 잃었지만 이모님과 민준이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민준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리보다 더 끈끈한 가족은 없을 거예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민준이는 25살이 되었어요. 최연소 제약회사 연구이사가 됐고 엄마를 도와 회사를 일으켰죠. 영자는 65살이 됐습니다. 더 이상 남의 집 환자를 돌보지 않고 가끔 봉사를 다니며 살아갔죠. 한지혜는 50살이 되어 회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16년을 잃었지만 남은 인생을 더 값지게 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영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모, 산책하러 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강변을 걸었어요. 민준아, 너 10년 전 생각나? 영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기억나죠. 고모 집에서 맡고 있을 때 민준이가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는 날 구해주고 1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아니야, 너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주어서 나도 행복했단다. 이모, 이모는 제 영웅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가 아니었으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영자는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12살 꼬마였던 아이가 이제는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컸다, 우리 민준이. 영자가 웃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55살 간병인이 우연히 발견한 비밀 하나. 그것이 12살 아이의 인생을 바꿨고 식물인간이었던 엄마를 깨웠으며 세 사람의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영자 이모는 평범한 간병인이었어요.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며 환자를 돌보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우연히 발견한 서류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영자 이모의 선택이었어요. 12살 아이를 구하고 10년 동안 묵묵히 아이를 키우며 엄마를 깨워라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심어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선택과 헌신이 만드는 거라고요. 영자 이모는 민준이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엄마보다 더 엄마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영자 이모의 용기가 민준이를 살렸고 민준이의 노력이 엄마를 깨웠고 그 약이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됐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영자 이모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자 이모가 되어주신 적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영자 이모와 민준이 같은 따뜻한 기적이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그리고 애서